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원서 접수는 잘 하셨죠?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원서 접수하시고 또 수능 시험 보셔야 되고 또 수능 전에 면접에 있는 학교들은 면접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학생들이 면접에 대한 경험들이 많지 않고 또 면접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을 잘 못 잡다 보니까 실제 면접에 있는 학교들은 학부모들의 걱정이 수능 못지않게 면접에 대한 걱정이 크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이퍼리뷰에서는 서울 주요 대학 또는 서울이나 경기권에 있는 주요 대학들에 대한 면접의 일정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수능 전에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미래 같은 경우는 활동 우수자 전형이 면접 일자가 10월 22일입니다. 그 다음에 가천대학교 가천 바람개비가 10월 22일에서 23일, 그 다음에 명지대학교 교과 면접 원서 쓰신 분 많이 계시죠? 여기가 10월 22일에서 23일이고 10월 22, 23일이면 불과 이제 면접까지 한 달 정도 좀 더 남은 시간이기 때문에 준비에 박차를 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화여대 고교추천은 보시는 것처럼 다단계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1차 발표 없이 바로 이제 면접을 보게 되고요. 면접 일자는 10월 29일, 10월 30일 이틀에 걸쳐서 인문계, 자연계가 나눠서 보게 되고요. 삼육대학교 세우민재 전형은 10월 30일이고 한국외대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형도 10월 30일,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특기자 11월 5일, 그 다음에 광운대학교 광운 참비인재 전형은 11월 5일과 6일, 동덕외대 동덕창의인재는 11월 5일과 6일이고 한국항공대학교는 11월 11일, 그 다음에 상명대학교는 11월 12일과 12월 13일에 면접고사를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학교들 대부분의 학교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죠.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도 수능이 쉽지가 않거든요. 결국은 앞에서도 제가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 또 내가 좋은 점수를 맞는다, 이거와 관계가 없어요. 수능은 절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영어를 제한 모든 과목들이 상대평가다 보니까 결국 재수생, 삼수생, 또 고득점자 들어오면 수능 최저 충족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수능 최저가 반영이 되어지지 않는 가천대나 명지대나 이화여대, 한국외대 또는 광운대, 동덕여대 또는 상명대 이런 학교들이 원서를 쓰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는 수능에 비해서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이기 때문에 면접을 조금 더 잘 보고 미리부터 잘 준비하시게 되어지면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이퍼리뷰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면접에 대한 파이널 특강들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차 발표 이후에 또는 1차 발표는 없다 하더라도 면접 시험 직전에 4시간씩 3일 정도의 파이널 수업을 듣고자 하시는 분들은 미리 예약하셔가지고 수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기출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를 살펴보는 이유는 뭐냐면 각 대학들의 면접들이 대부분 학교생활기록부,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들어가는 학교는 자기소개서. 다시만 제출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죠.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한 지원하는 학과에 대한 전공 소양평가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게 공통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의 면접의 유형들이. 자, 그래서 몇 개의 대학의 기출문제를 살펴보시면 면접이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어지는지를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면접이 예전처럼 인성이나 또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발전 가능성을 표현하는 그런 묻는 면접들이 대부분 아니고 요즘에 보는 면접들은 대부분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한 전공과 관련이 되어진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활동 경험, 또 전공을 이수하기에 충분한 학업적 수학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라고 보시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있게 학업적인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숙명여대대학교 면접형 화공생명공학부인데 숙명여대는 면접이 조금 까다로운 학교예요. 다른 학교들이 일반적으로 면접이 10분 정도 진행이 되어지면 숙명여대가 한 15분 정도 면접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면접이 좀 까다로운 학교다. 면접의 질문도 많습니다. 면접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는 지원 동기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봐요. 면접에서 9개의 질문을 물어봤다? 그러면 그 중에 일반적으로 앞에 질문과 뒤에 있는 질문은 공통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원 동기를 묻는다든가 아니면 글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라고 하면 공통 질문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중간에 들어가는 질문은 학생부나 자소서를 기반으로 한 특히 이제 면접형 같은 경우는 자소서가 없기 때문에
학생부를 기반으로 한 면접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학생부 기반 면접 좀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야 학생부 기반 면접이니까 뭐 경희대학교처럼 제시문이 주어지는 면접이거나 의대처럼 MMI 형식의 면접이거나 연세대 고려대처럼 제시문이 주어지는 면접은 아니고 학생부 면접이니까 학생부에서 다 나오겠지 그러니까 어렵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면접은 세세한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계속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는 면접이기 때문에 사실상 면접에 대한 대비가 많이 필요로 해요. 차라리 어떻게 보면 모든 학생들에게 공통적인 제시문을 주고 물어보는 거. 다시 말하면 뚜렷한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 능력이나 전달력, 사고력을 평가하는 면접이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학생부 면접이 매우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년 내내 진로가 의사인데 의사를 양성하기에 화공생명공학부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과를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 사실은 학생들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면 진로 방향성이 대부분 나타나죠. 그렇죠? 내가 의사가 되겠다. 나는 한의사가 되겠다라고 했다가 학과를 지금 보는 것처럼 화공생명공학과로 학과를 변경하는 경우들이 이 학생만 해당이 되어지는 경우가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유사한 경우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답변할 것인가 이 부분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화공생명공학부의 치료제 개발에 적합한 이유는 무엇이고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필요한 것인가? 과학과 공학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고 공학과 과학의 차이점, 화학과 화학공학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성 피드백 고리가 지구온난화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봐라. 또는 일회용품 사용이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하는 것처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져 있는 본인의 동아리 활동,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그 다음에 또는 뭐 행동특성 및 종합유형이라든가 자율이나 진로 활동에 기재가 되어져 있는 내용들 중에서 지원한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학업 활동의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묻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2차, 3차 추가적인 질문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많은 학생들이 면접을 준비하면 예상문제 30개 뽑고 그 예상문제에 대한 답변 준비하고 달달달 외우고 발표 연습하죠. 하지만 문제는 이 질문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이 이루어졌을 때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 아닌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학업적 능력과 태도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점, 결국은 면접이 많은 시간들의 준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가끔 부모님들 중이나 학생 중에서는 면접 준비 몇 번이면 끝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 2시간씩 3번 정도 수업 들으면 끝나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아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질문 내용들을 보시면 이게 2시간, 3시간 내에 끝내는 질문이 아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봉사활동을 남들보다 많이 한 특별한 이유가 기억나는 봉사활동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예상이 되어진다고 합시다. 그럼 많은 학생들은 뭐 하게 돼요? 첫 번째, 이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만들어야 돼요. 그 답변을 만들면 보통 답변은 50초에서 1분 정도의 구술이 적절하기 때문에 글자 수로 하면 약 350자 정도로 글자 수로 구성해야 되죠. 그러면 결국은 예상 문제 30개를 만들면 30문항에 대해서 350자의 글자로 문항을 다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작업이 쉽지가 않습니다. 문항 만들고 발표 연습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문항에 대한 예상되는 또 추가적인 질문을 2차, 3차까지 정리해야 되니까 생각해 보시면 사실 면접에 많은 시간들이 준비가 소요된다는 점을 아실 수 있습니다. 가천대학교 가천바람교회 법학과에 지원한 학생의 질문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는 자기소개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입학 후의 학업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 공통적인 특징은 학생부 자소서 기반의 면접들은 공통질문과 개별 질문이 이루어진다. 보시면 되고 개별 질문에서는 이런 내용이 이루어졌네요.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정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자치경찰제 대신 본인이 생각하는 다른 견제 방법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준비해야 되는 게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학업적 역량뿐만 아니라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되어진 시사, 이슈, 논쟁거리가 되어지는 부분들을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논쟁점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이나 주장들을 정리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인이 생각하는 경찰의 자질과 본인이 부합하는 면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경찰이 되기를 희망했는데 경찰 행정학과 대신에 법학과를 지원한 이유가 뭐냐? 진로가 변경이 되어진 이유를 묻고 있죠. 이렇게 물었었을 때 나는 사실은 이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이 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성적이 안 좋아서 이렇게 됐다. 이런 식의 답변은 의미가 없죠. 이런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너가 이 학과를 선택한 이유를 분명하게 뚜렷하게 거짓 없이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명지대학교 교과면접 전자공학과입니다. 명지대학교 교과면접은 가장 일찍 면접을 보는 학교예요. 면접 준비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나중에 보는 학교, 예를 들어서 동국대학교다, 중앙대학교다, 건국대처럼 수능 이후 나중에 보는 학교들보다 수능 전에 먼저 보는 학교가 제일 힘들어요. 우리가 명지대학교 면접도 보고 한국외대 면접도 보고 동덕외대 면접도 보고 가천대 면접도 보면 수능 이후에 진행하는 면접들은 자신감을 많이 갖게 되고 준비를 많이 하게 됩니다. 면접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먼저 보는 학교의 면접이 제일 어렵다는 점, 그리고 그때 면접을 잘 보게 되어지면 그 다음 대학 면접도 자신감이 생기는데 앞에 봤었던 면접에서 뭔가 자신감이 없거나 아니면 너무 떨거나 긴장해서 면접을 실패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의 면접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이 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첫 번째 면접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잘 보는 거 중요하고 잘 준비해서 내가 면접에서 충분히 붙을 수 있겠다. 자신감을 갖는 거 중요합니다. 명지대학교 면접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왔냐? 명지대는 아시는 것처럼 자기소개서가 없고요. 대학에 직접 가가지고 결국은 면접의 기초 자료를 20분 동안 작성하고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면접을 보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대학들보다 준비가 더 많이 필요해요. 글 쓰는 연습도 다 해야 되고 예상 문제에 대한 답변 준비도 다 만들어야 되고 그걸 또 발표하는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명지대학교 교과 면접 전자공학과에서 출제된 문항을 봤더니 성적이 향상이 되어진 이유가 있나?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학생이 제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질문이 이루어졌겠죠. 두 번째는 융합과학대회가 무슨 대회인가요? 어떤 센서를 이용해서 만들었나요? 수학창의 대회가 무슨 대회였었나?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라플라스 변환이 무엇인지 사용이 되는 한번 예를 말해봐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코딩 봉사를 했는데 무슨 봉사이고 느낀 점을 한번 말해보십시오 라고 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명지대학교는 면접이 참 어려운 학교예요. 왜냐하면 자기소개서를 다른 대학들처럼 미리 써서 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학생부 자소서 면접이 아니라 직접 대학에 가서 글을 써야 되거든요. 요즘에 학생들이 이제 실제 글 쓰는 능력들이 많이 떨어지고 또 대학의 면접장에 가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도 모르는 상태다 보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학원에서는 면접 기초자료 작성하는 연습, 그 다음에 구술 발표하는 면접, 이거를 이제 명지대학교에 맞춰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이화여대 고교 추천. 이화여대 고교 추천 전형도 정말 면접이 되게 뜨거운 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보통 다른 대학의 원서를 쓰시면서 적정 안정 지원으로 원서를 쓰시는 경우가 많죠.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단 걱정거리는 면접을 수능 전에 본다는 점, 이 점이 걱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수능에 영향을 덜 주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이 부분이 가장 고민이라고 생각이 되고, 자, 이화여대 경제학과에서 시험 문제로 나왔었던 내용을 보니까 자신의 성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경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진 계기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과목 성적이 계속 1.5등급에서 3학년 때는 2등급으로 떨어졌는데 성적이 이렇게 변화가 발생이 되어진 이유는 뭐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2학년 자율활동의 계기는 무엇이었고 무슨 활동을 했습니까? 또 사회적 기업과 일반 기업의 차이는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이렇게 묻고 있기 때문에 학생부 전체의 내용을 다 묻고 있는 거죠. 첫 번째 학생부에 나와 있는 수상 경력과 관련된 내용, 두 번째 학생부에 나와 있는 자율이나 진로 활동, 또 동아리 활동,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가 되어져 있는 내용, 그 다음에 교과 성적에 기재가 되어져 있는 내용들, 학생부의 모든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꼼꼼히 다 체크하고 묻기 때문에 준비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학교들, 대부분 학생부 또는 자기소개서가 들어가는 학교들은 자소서를 기반하는 면접들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천대, 명지대, 이화여대, 삼육대, 한국의대, 강원대, 동덕여대, 한국항공대나 상명대학교 면접들은 파이널 면접들이 이렇게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1차 발표 나고 또 면접 보기 직전에 보통 4시간씩 3일로 잡혀져 있고, 이런 수업들은 보통 한 반에 5명 내지 6명으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예약하셔서 수업을 진행하셔야 된다는 점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미리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왜냐하면 시험 직전에 4시간 3회 수업 들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당연히 학원에서 준비하게 되면 체계적인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문제는 수업을 통해서 본인의 부족한 점들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걸 보완하지만 시간이 짧기 때문에 완전히 보완이 되어지지 못한 상태로 시험장에 가요. 불안전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말을 이용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하이포리비에서는 9월 18일 매주 토요일, 9월 18일, 9월 25일, 10월 2일, 10월 9일, 그래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까지 4시간씩 해서 4회 인문계열, 자연계열이 분리가 되어져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 먼저 우리가 들으실 수가 있고요. 이 수업을 통해서는 제출서류 기반 인적성 면접 기출 및 예상 문제와 답변에 대한 준비, 그 다음에 전공 소양 예상 문제에 대한 시사 이슈에 대한 정리, 그 다음에 1차 이후에 파이널 면접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번 주 토요일서부터 진행하는 파이널 수업에 들으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수업부터 체계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준비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1차 발표 나고 난 다음에 파이널 수업을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주말만 수업을 듣고 파이널 수업은 준비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하셔도 되고요. 그러지 않고 나는 파이널 수업만 들으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미리 학원으로 전화 주셔서 예약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반의 인원이 적기 때문에 예약하시고, 하지만 예약을 했는데 나는 파이널 수업을 듣지 않게 됐다라고 하시면 예약금은 환불해 드리도록 하거나 다른 대학으로 예약을 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번 시간에는 서울, 경기 주요 대학 수능 최저 미반영 되어지는 주요 대학의 면접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학원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토요일 주말을 이용한 수업과 그 다음에 파이널 수업들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수업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학원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